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고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들도 인기가 많은 유형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외적 취향이 다르고 유머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본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혼자 잘 찾아내고 그것을 또 실천하기 때문에 딱히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우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 인간관계에 대한 미련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담백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들이 봤을 때는 당당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본인에 대해 잘 아는 타입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는지,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의 가치관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취향도 뚜렷합니다. 세월에서 나오는 내공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취향에 대해서 더 깊고 뚜렷하게 인지합니다. 따라서 남들이 봤을 때는 본인만의 세계가 있는 점이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인 상태를 불안해하지 않고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특유의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은 가지지 않고 본인의 삶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관계를 맺고 타인이 어떤 생각을 하든 깊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담백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줍니다. 상대방에게 매력 어필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본인의 삶을 살 뿐인데 왜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끌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야 후대에 더 우월한 유전자를 되물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 능력이 좋은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유전적으로 우월하게 느끼는 걸까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아쉬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인간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심리는 실제로 상대방이 그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에서 판단되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저 남에게 아쉬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판단이 무의식 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별다른 노력이나 상대방에게 어필을 하지 않아도 본인의 삶을 잘 즐기는 행동과 자연스럽게 나오는 여유로움이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매력적이지 않고 쉽게 질리는 타입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늘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디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 매력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에 중독된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 너무 노력하는 사람은 그 노력이 눈에 보여서 부담스러운 것처럼 사람들과 너무 많이 어울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렇다면 혼자서도 삶을 잘 즐기며 지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혼자만의 취미를 찾아서 즐기면 삶을 잘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혼자서 지내는 방법에 대해 깊은 통찰이 없다면 쉽게 외로워집니다. 따라서 이 외로움을 즐기는 경지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내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 첫 번째, 독립심 기르기. 내향적인 사람들은 비교적 독립심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타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립심이 길러진 것이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타인과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과 만족감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어울리고 싶은데 시간이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 아쉬운 대로 혼자서도 그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데 괜시리 더 깊은 상실감에 빠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독립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핸드폰만 보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봅시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못 있어서 외로운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낼수록 나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떨 때 행복한지, 어떨 때 우울한지, 고독을 즐기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치 올리기. 혼자서도 잘 지내려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혼자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끼니를 만들어 먹는 일, 머문 자리를 치우는 일, 내일을 준비하는 일,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일,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일, 취미 활동 등이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배우자나 자식들, 친구들 없이 오로지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중 온전히 내 힘으로 한 것이 없다면 그것들을 한번 혼자서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항상 남이 차려주는 밥을 먹었다면 스스로 요리를 해보고, 취미 활동을 항상 지인과 함께 즐겼다면 혼자서 즐겨보세요. 이렇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혼자서 해내는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붙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능력치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호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것이 곧 나의 취향이 되고 나만의 세계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기. 자기에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주체인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 삶이 통째로 불행해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은 무엇인지, 열등감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한 단계 성장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보듬어 줄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격이 조용하고 꼼꼼해서 일은 잘하는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의 이미지를 얻거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극복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택이든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본인을 사랑하고 아껴주며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쌓다 보면 그것이 곧 나의 태도가 되고 혼자 있어도 삶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도 담백해지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가장 친한 사람이 곧 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나를 사랑하고 아껴줘야겠죠? 오늘은 인기 있는 중년의 핵심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어떠신가요?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 목매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유로움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유로움은 타인에게 담백하면서도 우월해 보이는 느낌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기를 얻는 것이라는 심리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이고, 나 자신과 친하면 곧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 친하신가요? 삶을 살다 보면 나보다 타인을 더 생각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죠.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삶을 잠시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년 그리고 노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본인을 위해서 살아보는 게 어떠실까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니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